날카로운 칼날 위를 걷는 것보다 더 아슬아슬한 순간이 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내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었으나 그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내 영혼의 가장 깊숙한 방까지 짓밟고 들어올 때다. 인생은 나만의 정원을 가꾸는 일이다. 어떤 이는 꽃을 심고 어떤 이는 나무를 키우며 저마다의 경계를 만든다. 그 경계는 타인을 밀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나로 숨 쉬며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 울타리를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는 이들이 나타난다. 피를 나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라는 명분으로 말이다. 그들은 농담이라는 껍질 속에 날카로운 가시를 숨겨 던진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우리 사이에 이 정도도 못해줘? 이런 말들이 화살이 되어 가슴에 박힐 때 당신은 어떤 표정을 지었는가? 아마 허웃으며 넘겼을지도 모른다. 나이 값을 해야 한다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스스로의 속쓰림을 애써 외면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정원은 이미 망가졌다. 한번 넘나들기 시작한 발자국은 길이 되고 길이 된 곳에는 더 이상 귀한 꽃이 피지 못한다. 어느 순간 당신은 자신의 정원에서 주인인 척하는 손님의 눈치를 보는 처지가 된다. 밤늦게 천장을 보며 그날의 대화를 되새김질해 본다.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말을 삼키느라 가슴은 답답하고 거울 속에는 바보처럼 웃어주던 낯선 얼굴이 서 있다. 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가장 만만한 사람이 되었는가? 왜 나의 인내는 존경이 아닌 무례함으로 돌아오는가? 조선 후기 강진의 차가운 유배지에서 홀로 서 있던 한 사내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조정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학자가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 끌려갔을 때 어제까지 고개를 숙이던 이들이 가장 먼저 조롱의 침을 뱉었다. 그는 그 처절한 고립 속에서 깨달았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애쓰는 행위가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단호한 선을 긋지 못할 때 인간의 품격은 진흙탕 속에 처박힌다는 사실을 말이다. 소리 지르지 않고도 상대를 멈추게 하는 힘이 있다. 싸우지 않고도 내 영역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고요한 기술이 있다. 오늘 나는 당신과 함께 그 길을 걸어보려 한다. 당신을 작게 만드는 인연들 사이에서 다시 우뚝 서는 어른의 기계에 대한 이야기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더 이상 무례한 말들의 마음의 열쇠를 내어주지 않게 될 것이다. 당신의 정원에 다시 튼튼한 문을 달고 그 열쇠를 오직 당신만이 쥐게 되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상대가 무례한 말을 던지는 찰나 공기는 미세하게 떨린다. 그 떨림은 불쾌함이기도 하고 당혹감이기도 하며 때로는 수치심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찰나의 흔들림을 견디지 못한다. 서둘러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모면하려 하거나 상대의 기색을 살피며 비굴한 변명을 늘어놓는다. 혹은 똑같이 날카로운 말을 내뱉으며 감정의 흙탕물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다. 하지만 기억해야 한다. 선을 넘는 자들은 바로 당신의 그 반응을 기다린다. 당신이 당황하여 눈동자가 흔들리는 모습, 말문이 막혀 헛기침하는 소리,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괜찮은 척하는 그 모든 기색이 그들에게는 승전보와 같다. 그들은 당신의 흔들림을 확인하며 자신이 주도권을 쥐었음을 확신하고 그 쾌감에 취해 다음에는 더 깊숙이 당신의 영역을 침범하려 든다. 그럴 때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지워버리듯 한 박자 멈추어야 한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가만히 상대를 응시하라. 당신이 보낸 그 짧은 정적은 10마디 호통보다 무겁고 100마디 논리보다 예리하다. 말과 말 사이에 흐르는 그 비어있는 공간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은 흔히 대화가 끊기는 것을 견디지 못해 아무 말이나 채워 넣으려 하지만 진정한 힘은 그 공백을 다스리는 자에게서 나온다. 3초면 충분하다. 당신이 아무 반응 없이 조용히 바라만 볼 때 오히려 당황하는 쪽은 선을 넘은 사람이다. 그는 당신의 다음 수를 읽지 못해 불안해진다. 방금 자신이 내뱉은 저속한 말이 고요한 정적 속에 그대로 박제되는 것을 느끼며 비로소 자신의 무례함이 얼마나 볼품없었는지 스스로 대면하게 된다. 아무런 대꾸가 없는 당신의 눈동자는 마치 거울과 같아서 상대로 하여금 자신의 추한 모습을 비추어 보게 만든다. 침묵은 주도권의 이동이다. 허둥지둥 대답하는 자는 상대가 짜놓은 판 위에서 춤추는 광대에 불과하지만 침묵으로 시간을 장악하는 자는 그 판을 엎어버리는 주인이다. 환한 표정을 지으며 얼굴을 붉힐 필요도 없다. 그저 투명하고 깊은 물을 바라보듯 무심하게 상대를 보라. 그 시선의 무게가 당신의 보이지 않는 성벽이 되어 무례한 발길을 멈추게 할 것이다.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굴복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를 내 마음의 평화를 어지럽힐 자격조차 없는 존재로 대우하는 가장 고차원적인 거절이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바다 깊은 곳은 평온하듯 겉으로 드러나는 소란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이 있을 때 주도권은 자연히 당신의 손을 잡는다. 오늘부터 누군가 당신의 감정을 건드리는 말을 툭 던진다면 즉시 받아치려 애쓰지 마라. 대신 당신만의 3초를 가져보라. 당신의 그 깊은 침묵 속에서 상대는 길을 잃을 것이고 당신은 비로소 그 관계의 진짜 주인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고요함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강함의 다른 이름이다. 가까운 이들은 흔히 걱정이라는 탈을 쓰고 상처를 준다. 오랜 친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던지는 뼈있는 농담, 명절날 모인 친척이 툭 던지는 자식 걱정들이 그러하다. 그들의 말은 꿀을 바른 화살과 같다. 겉은 달콤하고 따뜻해 보이지만 화살촉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 있어 가슴 깊숙한 곳을 헤집어 놓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게 아니라 사실은 말이야라며 구구절절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거나 얼굴이 붉어진 채 화제를 돌리려 애쓴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의 무례함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꼴이다. 당신이 해명하기 시작하는 순간 상대는 당신의 삶을 심판할 자격을 얻었다고 착각하게 된다. 진짜 고수는 상대의 화살을 몸으로 받아내지 않는다. 날아오는 화살을 공중에서 낚아채어 그 화살이 어디서 왔는지 다시 보여줄 뿐이다. 이때 필요한 무기는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우아한 물음표다. 단 한 문장이면 충분하다. 그 말씀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로 물어야 한다. 비난하거나 따지는 어조가 아니라 정말 그 뜻이 궁금해 견딜 수 없다는 듯 무심하게 던져야 한다. 이 질문은 관계의 흐름을 단숨에 역전시킨다. 방금 전까지 당신을 평가하고 재단하던 상대는 이제 자신이 던진 말이 조언이었는지 조롱이었는지 세상 앞에서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된다. 질문을 받은 상대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칠 것이다. 아니, 나는 그냥 내가 걱정돼서 한 말이지라며 꼬리를 내릴 것이다. 그때 다시 한번 덤덤하게 확인하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그 표현은 제가 듣기에 조금 불편하네요. 자신의 무례함을 스스로 입 밖으로 내뱉게 만드는 것. 그것이 상대를 가장 품격 있게 부끄럽게 만드는 법이다. 상대의 말을 거울처럼 비추어 주라. 오물이 묻은 거울을 보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눈을 돌리거나 자신의 얼굴을 닦아내려 한다.
당신의 질문은 무례한 사람의 앞에 거울을 들이미는 행위와 같다. 강진의 유배지에서 선생이 마주했던 이들도 다르지 않았다. 한때 선생의 발치 아래서 가르침을 청하던 이들이 이제는 선생의 처지를 동정하는 척하며 비아냥 섞인 편지를 보냈다. 선생은 그들에게 화를 내며 편지를 찢지 않았다. 대신 짧은 답장을 적어 보냈다. 그 질문들은 상대의 얕은 속내를 꿰뚫었고 결국 비겁한 이들은 더 이상 펜을 들지 못했다. 주도권은 답하는 자가 아니라 질문하는 자에게 있다. 답하는 자는 상대가 정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말에 불과하지만 질문하는 자는 대화의 경계를 정하고 상대의 위치를 결정한다. 상대가 당신의 경제적 사정을 캐묻거나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지적을 할 때마다 변명하려 들지 마라. 대신 조용히 물으라. 그게 지금 이 자리에서 꼭 필요한 말씀이신가요? 그 질문을 통해 어떤 대답을 듣고 싶으신 건가요? 이 짧은 물음표들이 모여 당신을 지키는 튼튼한 방패가 된다. 상대를 악인으로 만들 필요도 없다. 그저 그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 앞에 그들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을 세워두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당신의 삶은 타인의 평가를 증명하기 위한 시험지가 아니다. 누군가 무례한 펜을 들어 당신의 인생에 함부로 점수를 매기려 한다면 조용히 그 펜을 돌려주라. 그리고 물으라. 당신은 어떤 권리로 나의 정언에 점수를 매기는가? 질문하는 힘을 기를 때 비로소 당신은 관계의 구경꾼이 아닌 주인으로 살아가게 된다. 우아한 물음표 하나가 100마디 호통보다 강력하게 당신의 존엄을 지켜줄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모든 것을 열어 보이고 나누는 것이 사랑이자 우정이라 믿는다. 특히나 피를 나눈 가족이거나 수십 년을 함께한 벗이라면 서로 사이에 비밀이나 경계가 없어야 한다고 강요한다. 하지만 경계가 없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침범이다. 울타리가 없는 집은 집이 아니라 들판이며 누구나 발을 들여놓는 방은 더 이상 안식처가 될 수 없다. 선생은 강진의 쓸쓸한 방에서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 문을 닫을 줄 알아야 방 안의 온기가 보존된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인간관계의 가장 시리고도 명확한 진리가 담겨 있다. 찬바람이 부는 겨울날 방문을 활짝 열어둔 채 방이 따뜻해지기를 바라는 이는 어리석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다. 내가 나로 존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타인의 차가운 말과 무리한 요구들이 내 삶의 온기를 순식간에 앗아가 버린다. 가족이라 해도 보여주지 말아야 할 방이 있고 친구라 해도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이 있다. 상대가 자꾸 당신의 삶을 구석구석 살피려 들거나 당신의 허락 없이 마음의 방에 들어오려 한다면 부드러지만 단호하게 문을 닫아야 한다. 그것은 상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를 보호하는 성스러운 예식이다. 우리는 거절이 관계를 망칠까 두려워한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상대와의 인연을 끊어버릴까봐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억지로 입술을 떼어 수락한다. 하지만 기억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해줄 타인은 세상에 없다. 당신이 스스로의 문을 열어두고 아무나 짓밟게 내버려 둔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너그러운 사람이라 부르는 대신 만만한 장소로 기억할 뿐이다. 거절은 무례함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상대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가장 친절한 예의다. 내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어느 지점부터 상처받는지 말해주지 않으면서 상대가 알아서 배려해주길 바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주도권은 바로 이 선을 긋는 용기에서 나온다.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무리한 부탁들,
내 삶의 방식을 자기 기준대로 재단하려는 시도들 앞에서 기꺼이 불편한 사람이 되기를 선택하라. 미안하지만 그 부탁은 들어주기 어렵겠네. 그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의 방에는 비로소 훈훈한 온기가 돌기 시작한다. 문을 닫는다는 것은 고립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소중한 이들을 더 따뜻하게 맞이하기 위해 나만의 온도를 지키는 일이다. 선생이 유배지에서 수많은 사람의 비아냥 속에서도 자신의 학문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문을 닫고 자신의 내면이라는 방을 지켰기 때문이다. 당신의 마음에 튼튼한 문을 달아라. 그리고 그 열쇠를 오직 당신만이 쥐고 있음을 당당히 드러내라. 당신이 허락한 이들만이 당신이 정한 시간에 당신이 허용한 깊이만큼만 들어오게 하라. 그렇게 당신만의 온전한 공간이 확보될 때 당신은 비로소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주체적인 어른으로 거듭나게 된다. 관계의 주도권은 내가 누구를 받아들일지 그리고 누구를 문 밖에서 멈추게 할지 결정하는 권한에서 시작된다. 오늘 당신의 방을 살피라. 너무 오랫동안 문을 열어두어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이제 조용히 손을 뻗어 문을 닫을 시간이다. 뿌리가 썩은 나무 곁에 있으면 함께 시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잎이 마른다. 특별히 험한 말을 듣지 않았음에도 그와 차 한 잔을 나누고 돌아오는 길에 마치 장마철 젖은 솜니부를 뒤집어 쓴 듯 몸이 천근만근 무겁다면 그 인연의 밑바닥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세상에는 함께 있으면 장작불처럼 온기를 나누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당신이 가진 마음의 땔감을 소리 없이 훔쳐가기만 하는 정서적 도둑들이 있다. 그들이 던지는 은근한 무시와 교묘한 비교는 가랑비와 같아서 당장 옷이 젖는 줄은 모르나 어느새 당신의 영혼을 뼛속까지 차갑게 얼려버린다. 겉으로는 웃으며 덕담을 건네는 듯하나 그 이면에는 당신의 성취를 깎아내리고 당신의 불안을 먹이 삼아 자신의 우월감을 채우려는 비릿한 욕망이 숨어 있다. 이런 인연을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은 구멍난 항아리에 끊임없이 물을 붓는 것만큼이나 허망한 일이다. 그것은 지켜야 할 의리가 아니라 당신의 남은 생을 위해 과감히 솎아내야 할 텃밭의 잡초일 뿐이다. 오래된 친구라는 이유로 혹은 거부할 수 없는 혈연이라는 굴레 때문에 독을 품은 관계를 인내하지 마라. 인연에도 계절이 있다. 한때는 서로를 채워주던 단비였을지라도 세월이 흘러 어느 한쪽이 상대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마른 바람이 되었다면 그 관계는 이미 수명을 다한 것이다. 상한 음식은 아깝다고 삼키는 것이 아니라 뱉어내야 몸이 살듯 상한 인연 역시 거리라는 처방전이 필요하다. 물리적인 거리는 마음의 빗장을 꺼는 가장 정직한 수단이다. 모든 관계를 단번에 베어내라는 뜻이 아니다. 그저 만남의 빈도를 줄이고 그가 던지는 미끼 같은 연락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라. 상대가 서운해할까봐 혹은 모진 사람이라 손가락질 받을까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당신이 세운 그 거리는 상대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귀한 존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면역력이다. 인생의 후반전은 화려한 인맥이라는 허울을 벗어던지고 오직 진실한 내면의 풍경에 집중해야 하는 시간이다. 선생 역시 유배지라는 좁은 방 안에서 깨달았다. 화려한 조정의 연애 속에서는 결코 보이지 않던 이들이 오히려 고립된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며 다가온다는 사실을 말이다. 나를 작게 만드는 인연들을 솎아내고 나서야 비로소 내 삶을 따뜻하게 지지해주는 진짜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생겨난다. 주도권이란 결국 내 삶의 정원에 누구를 들여보내고 누구를 울타리 밖에서 멈추게 할지 결정하는 주인의 권리다.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는 일을 멈추라. 그 자리에 고요한 사색을 채우거나 당신의 침묵까지 존중해주는 깊은 인연을 채우라. 혼자 있어 쓸쓸한 것보다 무례한 사람 틈에서 당신의 존재가 지워지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한 일이다. 당신이 인연의 무게를 덜어낼 때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구름처럼 가벼워지고 남은 인생을 당당하고 우아하게 걸어갈 기운을 얻게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강물은 바다를 향해 흐르지만 그 흐름의 모양을 결정하는 것은 강둑의 단단한 경계다. 제 몸을 가두는 둑이 없는 강은 물길을 잃고 주변을 진흙탕으로 만들지만 제 자리를 아는 강은 깊고 평온하게 대지를 적시며 흐른다. 인간의 인연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말은 사치익다. 당신이 세운 단호하고 우아한 선이 있을 때 비로소 관계는 비극을 멈추고 제 길을 찾는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던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라. 그에게 불같이 화를 낼 필요도 밤잠을 설쳐가며 미워할 필요도 없다. 미움 또한 지독한 관심이며 내 소중한 감정의 땔감을 그를 위해 태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저 오늘부터 당신의 마음 정원에 튼튼한 울타리 하나를 세우겠다고 결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무례함에는 침묵으로 대꾸하고 선을 넘는 말에는 질문의 거울을 들이밀며 필요할 때 기꺼이 마음의 문을 닫으라. 그리고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몇 걸음 더 멀어지라. 중요한 것은 상대를 뜯어고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는 또 다른 오만일 뿐이다. 진정한 공부는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고요를 지켜내는 데 있다. 성인의 주도권은 타인을 굴복시켜 무릎 꿇리는 힘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 누구에게도 내 평화의 주인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단단한 자유, 그 자유가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품격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나이 들수록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 외롭지 않다고. 하지만 틀린 말이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이들에게 둘러싸여 나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고독의 방에서 나 자신과 대화하는 것이 훨씬 더 풍요로운 법이다. 텅 빈 방에 온기가 차오르듯 불필요한 인연들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비로소 당신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여백이 생겨난다. 이제 가만히 눈을 감고 당신의 마음 정원을 천천히 거닐어 보라. 어디에 문을 달아야 할지, 어떤 낡은 울타리를 걷어내야 할지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타인의 시선에 휘둘려 길을 잃기 전에 그대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한다. 그곳이 평온해야 비로소 세상의 풍경도 그에 맞는 아름다움으로 다가올 것이니 오늘 밤은 당신의 정원이 오직 당신만의 고요와 온기로 가득하기를 바란다. 그 누구의 침범도 허락하지 않는 평화로운 뜰에서 당신이 가장 편안하고 기품 있는 주인이 되어 잠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